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가 위임 사무와 보조공부,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부감령 경기도청 부관장 강경필 책임을 지킵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최종 책임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주신 피해자 가족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곽재선 KG그룹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자 남사님, 네. 국회에 오래 계셨다가 이제 경기도민의 1,250만 6만 명을 책임지는 이제 행정 책임자로서 오셨는데 애로사항이 한 두서너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만 밝혀주실 겁니까? 역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지방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한 건하고 또 두 번째 뭐 있습니다. 이건 안전관리와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안전재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방에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시면 안행부의 기금관리 이 지침을 좀 변경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사말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방 재정의 확충과 건전 상황으로 해 현행 8대2 구조를 6대4로 개선을 해달라. 이 내용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그럼. 지금 현재 담배세를 올려서 소비세를 붙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죠. 네. 해당 이해 당사자로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도지사로서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이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을 낸 것을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그 지방세에 대해서는 인상을 요구했고요. 담배값 관련돼서는 재난안전세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씀 똑바로 하세요. 네. 아무 조치 안 했습니다. 재난안전세로 해달라는 입법법은 남경필 지사에게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안전세입니다. 초선위원으로서 첫째는 지방자 조직권 112조 2항입니다. 대통령으로 국회의원 이 법안을 발의할 때 본인이 남경필 선대국회의원에게 공동만의 서명을 부탁했는데 서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이건 벌써 법이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서 국무총리로 격상해서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의견을 제시했던 기구가 사실상 실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 발의에도 당시 남 국회의원께서는 공동 발의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본의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이 지사로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려움은 겪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재정은 여야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당의 출신이 도지사 할 수 있고 야당 출신이 도지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담배 소비세가 현행 대로 통과될 경우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이제 담배세만 따지고 보면 이걸 개별 소비세로 할 경우에 국세 비율이 높아지고 지방세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세수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는 말이죠.
재정 결도는 2009년 64%에서 2014년 48%로 내려갔습니다. 15.4%는 내려갔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시군 평균 역시 2009년 55.8에서 2014년 43.6%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무상고이고 기초생활급여에 필요한 예산은 총 35조 5,954억 원인데 이중 지방세는 1조 6,508억 원입니다. 18개 시군에서 무상고육 지방예산 부족분이 310억 원, 추경에 편성됐지만 기초연금은 부천시, 남양주시, 안성시 총 45억 원이 부족하고 기초생활급여는 안산 등 15개 시군에서 총 15억 원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면 지방자치는 공정거래 지나지 않는다. 하나는 지방조직권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지금 강경필 지사가 당선돼가지고 임명한 것이 고작 핵심 보도가 좀 더 안 행보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조직권이 대통령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도지사의 플랜에 맞는 도정을 펼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안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가의 재정을 등등을 필요로 하면 국가직 부시사를 쓰는 것도 좋다. 그래서 기획관시장과 행정기부시장은 대체적으로 시도지 국회에 그렇게 파견되고 있죠. 자,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했던 지방소비세 5% 인상입니다. 그러면 1%에 4천억이니까 5%면 2조가 인상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19.24%입니다. 여기서 0.76% 올리면 아까 8대2에서 6대4로 바꿔달라. 이 얘기가 바로 뒤집혀집니다. 0.76%가 1조 3,600억입니다. 이것이 현실화 같으면 나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이제 보육 등 복지 예산이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매칭 비율을 정리를 안 했어요. 가장 큰 복지 예산에 어려운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고 하나는 경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영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금 시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권력 분산은 시대 정신입니다. 특히 권력 분산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사권과 예산권이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우나 디저트 사고가 많은 학생들을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이 제설 점검에서 이 체육시설을 빼놨어요. 매뉴얼에.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결과가 바로 많은 그 대학생들이 연수 왔다가 이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바로 이 분당 사건이 유사한 사건입니다. 법률의 맹점을 두 번째는 이 행사에 많은 참가 인력의 예상 미수, 그죠? 판교 사건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큰 책임이 경찰에 있습니다. 경기도나 성남시는 제가 볼 때는 책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없느냐? 감리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이 환풍구 급수, 환풍구의 받침대, 용접을 잘못한 책임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용접이 이렇게 해서 받침대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사람이 추락된 겁니다. 이건 감리의 책임입니다. 네. 두 번째는 1대1에서 공문을 분당경찰서로 보냈으면 돼요. 질서유지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응집되고 여기는 퇴근 시간에 32,000명 정도, 3,200명 이상의 인원이 응집되는 곳입니다. 이 질서유지 공문을 보냈어야 했는데 안 보냈어요. 그럼 안 보낸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잘못은 야 너희들 그 순찰차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찰차가 가서 또 한 대 증파를 했습니다. 가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질서유지 차원에 기동대를 보내든
경찰을 파견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예? 이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수사를 받을 사람이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이 부분 경찰청에서 단단히 따지겠지만 그래서 직무유기한 거예요. 경기도 지사는 어떤 그 문제를 답변을 잘못하고 있느냐,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는 답변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공문이니까 자체 감사를 시켜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답변이 맞아요. 경기경찰청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직무유기가 되는데 자체 감찰을 통해서 왜 상부에 보고 안 해서 질서유지를 못하게 했는지 이유를 자체 감찰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게 여기에 해답입니다. 이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경무관입니까? 지원관입니까? 마이크 대고 말아요. 흔들흔들하지 말고. 시한가입니다. 시한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말은 안 하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국민이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설마 발 뺀다는 말하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말이죠. 법률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옆에 앉아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법률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또다시 정부조직법에 협상대표로 나갑니다, 내가 지금. 잘잘못이 뻔한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이건 전부 다 내 탓이요. 잘못된 부분을 크게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기도시사도, 경기경찰청장도, 성남시장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맞습니까? 청장을 데려오는 경기지청장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헛소리로 답변해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이 담배 소비세가 현행대로 이제 통과된다면 경기도에 얼마나 손해가 봅니까? 지방자정이.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사님, 나경규 알 지사의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손해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업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저 담배 이번 소비량이 예고들 있을 때 무슨 행위를 했냐 했더니 지역 자본시설들을 좀 도입해달라 이렇게. 흔적이 없어요. 내가 다 훑어봤어요. 주민 안전세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아니 2014년 전 거짓말하지 자. 않습니다. 10월 1일 날 이렇게 없습니다. 총리에서 다 자료 받았습니다. 기재부 건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재부에다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 사안을 국무총리실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에서 2014년 10월 6일 7일 이틀 그리고요. 동안 잠깐만요. 국회 안행위 기재위 복지위 잠깐만요. 이대로 통과되면 47억 원이 경기도 지방자정에 평가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단정해서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담배 소비량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의원님? 증가에 따라서 더 차이나게끔 이 법이 늘어날지 그렇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소비자의 반응을 어떻게 의원님께서 다 더 담배가 줄어들면 늘어들면 대로 이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확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경기도 이제 지방공사의 부채입니다. 이 2011년도 4조, 2012년도 4조, 2014 4조, 이거 4조 5,520원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이자가 750건 정도 나갑니다. 경기도공사의 매출은 반대로 3년간 3조 3,085, 2조 778억 원, 7,785, 1조 7,562원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766억 원, 3,360억, 204억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대책이 뭡니까 도대체?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입니까? 지금 그래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면서 저희 그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택시들이
좀 매각이 되면서 지금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비체 부위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제표와 사업 손익 계산을 해봤어요. 저 2번 쳤어, 2번. 전혀 이거 마이크 꺼진 날은 할 수 있어요? 안 꺼진다니까, 네. 이거 마이크는 지금. 그래요? 그럼 그걸 또 이용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서 이 구조조정 사업성 타당성을 조사해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라는 질의돼요. 답변해 보십시오. 네, 저희가 그 경영 합리화, 구조조정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고요. 도시공사 사장이 이번에 전문가가 취임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잘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리더님의 마이크가 안 돼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는데 이 담배 소비세가 말이죠. 이대로 통과되면은 이 244억 원이 증가됩니다. 금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밑으로 가면은 지방교육세에서 292억 원이 감소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47억 원이라는 지방 재정에 손해를 보게 되고 이거는 더 팔리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금년 기준에서 담배 소비세의 법안이 올라와 있고 이걸 증가하는데 따른 증가분이 또 여기에 예속돼 있어요. 그 부분은 면밀히 따져서 여기에 대한 입법 예고됐을 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해 당사자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하여튼 저희는 나름대로 이 개별 소비세가 고급 모피 같은 사치성 물품에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꾸준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했는데 저 건의원 흔적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국회한테 떠밀기는 아닌가 지금 지도지사가 국회에서 좀 해결해달라. 이거 최종 결정권은 국가와 국회가 같이 논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올라오지 않게끔 사전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대대적인 그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겠죠. 문제가 있으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질서유지를 하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치의 감찰에서 보면 수면으로 보고 있죠. 왜 안 했는지요.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총기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죠. 예. 총기 고장입니까? 아니면 총기 사용 부주의입니까? 원인 밝혀졌습니까? 지금 감식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수에서 국정감사 T의 결과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김경량의 총기 사정은 조준시는 대퇴부야를 향한다는 경찰 장비관리규칙 제113조 2호 남호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또한 공포탄약이 실탄이 먼저 발표된 것이 총기 문제인지 아니면 조작 미수인지 그건 결과가 나오면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기 사용 수칙이나 그런 교육을 적시시켜 나가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사격을 하지 말라고 본의원이 3년 내내 지적했던 것이 오히려 줄어들기는 그냥 50m짜리 15m 정도를 땡겨놓고 이렇게 해서 또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없어지죠? 자꾸 늘어나면. 자꾸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단속되는 엄청난 징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말로만 실제로 하겠습니다. 실천 의지가 전혀 안 되는데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이 답변을 들어가고 계속 묻는 겁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수갑을 많이 분실했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니는 수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권력의 상징 같은 그런 상당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유사시 범인 체포할 때 도주 못하게 하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갑은 잊어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아직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내일? 계속 지금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똑같은 맛을 보셨잖아요, 나한테.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1년이 딱 됐는데 아직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하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로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예, 그래야 알겠습니다. 피해자도 생기지 않고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게 됩니다. 특히 경기청에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얘기하지 뭐 하나를 경기청에서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경기청 이게 이제 교통 운영이 상당히 많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 어떤 계획이 세웠었잖아요. 경기청 의정부 쪽에 이 교통 운영 제도가 전부 다 상당히 개선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교통 운영을 잘 개선되게 운영하고 있다가 칭찬입니다. 이건. 교통, 예. 저는 일단 물류 소통을 좀 원활하기 위해서 특수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새로워서 계획대로 집행된 겁니까? 계획도 계속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땐 담당자가 바뀐 이후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죠? 어떤 계획이 다른지 답변해 보세요. 속도 부분이 상당히 근데 다른 기간에 해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사님이 마이크 끄기 전에 다시 안 켜지니까 시간 지켜라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74,522명 동원됐습니다. 현원 18,530명이 15배에 달하는 인력입니다. 특히 지부대 파출소 1년간 13만 3,101명이 동원돼 현원 7,569명 18배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치안이 공무원 뻥 뚫린 거죠. 유병은 작수입니다. 이 교육받은 전국의 경찰관 알죠? 중앙경찰학교. 예. 있습니다. 102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5% 673명이 유병헌 수생 및 검거의 경찰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민생 치안이 공백이 크게 생겼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많은 일이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생 치안도 최대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치 경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딴 범죄 검문대로다 보니까 딴 범죄들 많이 잡아들였다 이 얘기는 승인이 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민생 치안 부분은 그만큼 약간 소홀히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대학 업무가 보여지기로 선거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찰 운영 업무가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그런 사대학 관련된 치안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 57%가요. 예. 안 좋은 제도라고 답했거든요. 더군다나 이 성과 관리에 특진을 걸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억울함에 조사받고 풀려나고 사과까지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면은 첨단위로해서 지방청단위로해서 경찰서장들과 회의를 통해서 유효적정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건수만 올려가지고 이번에 특진 대상이 경기청이 몇 명입니까? 이 벌통과 관련돼서 어떻게 확정됐죠? 다? 숫자를 한번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정 다 돼서 경감만 아마 남았을 거예요. 경기까지는 다 지금 끝났어.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수치에는 기억이 없습니다.